영문도 모른 채 장서방을 태워보낸 태광은 소슬대문을 들어서며 광수야! 하고 마누라를 크게 부른다. 소양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봐서 마누라뿐 아니라 형수도 있는 게 분명하다. 행수요! 안에 있는겨! 하자 문이 빼꼼히 열리고 마누라가 한쪽 볼때기만 내밀고 말한다. 아 와카요. 살살 말아이소. 아 깰라. 태광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크게 나온 걸 느끼고 한층 낮은 목소리로 문 앞에 대고 말한다. 행수요. 장서방이 달리 가심도 행수 압니까 와극하는지. 한수를 중앙에 놓고 모두 둘러싸고 있던 통에 갑자기 장서방이 달려갔다는 말을 들은 큰아지매와 소양은 어리둥절하다. 큰아지매가 문을 잡고 머리를 내밀더니 기어이 일어서 나온다. 문을 열어놓고 말을 주고받기에는 한수에게 너무 차가운 날씨여서다. 달려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포성줄에 묶여 끌려가면 달려갔다고 했다. 하지만 포성줄이 없어진 지금도 여전히 놔두는 말이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큰아지매는 불안한 마음으로 묻고 그 소리를 방 안에 있는 소양도 귀를 세워 듣고 있다. 아, 좀 전에 말입니다. 지프차가 와서 다짜고짜 장서방을 싣고 가쁘심더. 장씨 아저씨가 제피 갔단 말입니까? 마누라도 아예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태광에게 묻는데 큰아지매는 얼른 문을 닫으며 아 공기가 차네 하고 한수를 먼저 걱정한다. 마누라가 나오고 큰아지매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태광은 마당에서 마누라에게 설명을 하는데 방 안에 있는 소양은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진다. 자신이 집을 떠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장씨 아저씨조차 영문 모르게 잡혀갔다니 한수를 내려다보며 저며오는 가슴을 한숨으로 불어낸다. 지프차는 함창 지서에는 서지도 않고 곧장 점촌의 경찰서로 직행했다. 순경이 번개같이 내리더니 과장이라는 자의 문을 열어주고 옆으로 서 있는데 장서방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자 눈짓으로 내리라는 신용을 한다. 경찰서라는 것이 장서방에게는 달가운 곳이 아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비밀이 들통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취조를 할 곳이 여기 아닌가 하는 어색한 마음과 함께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서니 과장이라는 자가 비로소 뒤를 돌아 장서방을 본다. 그리고 따라오시오 하고 곧장 서장실이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간다. 도무지 경찰서장이 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서울의 감찰실장인 최성철이가 무슨 일을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연행이 아니라고 했으니 느긋한 심정으로 뒤를 따라 서장실로 들어선다. 과장은 직립자세로 경례를 붙이더니 큰 소리로 도착했습니다 하고 손을 내린다. 그 어깨 너머로 번쩍거리는 휘장을 몸에 두른 자가 보이고 그것이 송철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장서방은 서장이 손짓으로 과장을 나가라고 한 후까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서 있다. 송철이 빙긋이 웃으며 다가온다. 놀랬나? 내가 바빠서 온다고 연락도 못하고 불쑥 왔다? 하며 손을 내민다. 장서방은 옆에 서장이 있는 것을 의식하여 엷은 미소로 답하며 송철의 손을 꽉 잡았다. 송철은 뒤에 서 있는 경찰서장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조용하게 얘기라도 나눌 곳을 좀 안내해 주시구려 한다. 경찰서장은 구두발을 모아 정립 자세로 여부가 있겠습니까? 곧 모실 곳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걸어나가며 지나치는 장서방의 몰골을 훔쳐보는 것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서장이 나가자 비로소 장서방이 송철을 보며 무슨 일이냐? 이런 총구수까지 나들이를 다 하고 서울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하고 말하자 송철이 서장의 긴 의자에 털썩 앉는다. 우선 앉아라. 요 아무도 없다. 하며 다리를 꼰다. 하긴 나한테 연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 서울은 여전하지. 장서방이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생략하고 묻는데 그 속에는 물론 홍이의 안부도 들어있다. 오기 전에 누님도 뵙고 홍이도 봤지. 다 무고하다.
그저 다들 너 걱정이지 뭐 있냐. 장서방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송철의 얼굴이 장서방의 눈에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 여름인가 서울서 보았을 때도 헬쑥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층 검은 그림자가 짙어 보인다. 다시 한번 장서방은 아무 말 없이 찬찬히 송철의 얼굴을 훑어보는데 송철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뭘 그리 보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 보고 할 말도 그리 없냐? 하고 핀잔을 준다. 장서방은 송철의 눈을 똑바로 한참을 본 후 무겁게 입을 연다. 자네 건강은 괜찮나? 하고 묻는데 서장실 문이 열리더니 서장이 들어선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자 송철이 힘들게 몸을 의자에서 일으키는데 아주 무거워 보인다. 자, 그럼 서장님을 따라가 보세나 하며 웃지만 얼굴의 미소가 장서방 눈에 한없이 나약해 보인다. 아까 자기를 싣고 온 지프차가 송철이가 전용으로 타는 모양이다. 운전수도 같은 차고 차도 같은 차다. 서장이 마련했다는 요정에 들어선 송철은 따라 들어오는 서장에게 뭐라 작은 소리로 말하고 서장은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이더니 돌아나간다. 둘만 남았다. 들어온 기생도 다 물리더니 송철은 장서방을 보고 자, 태근이 오늘 근사한 거 한번 먹어보세. 물론 서울 누님이 하시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겠지만 말일세. 장서방 누나가 해주는 음식을 칭찬하는 것에 장서방도 역시 누님의 음식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까 내가 묻지 않았나? 자네 건강이 어떠냐고? 캥하게 움푹 파인 송철의 눈매가 예산 일은 아니라고 느낀 장서방은 조용히 묻지만 송철은 호탕하게 받아넘긴다. 우리가 지금 건강 논할 나이는 아니지 않나? 내가 그리 약해 보이나? 걱정 말게. 이래 봐도 내 눈에 한번 힘 주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네. 하며 장서방에게 잔을 건네는데 손이 가볍게 떨린다. 자네에게 오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세. 하고는 잔을 들어 목에 털어넣는 것을 보고 장서방도 어수선한 마음을 녹이고 싶어 잔을 입에 붓는다. 무슨 일이 있기는 있다 하고 느낀 장서방은 잔을 앞에 놓고 안주를 집어들 생각도 없이 송철을 응시한다. 그래, 무슨 말인가? 응? 무슨 일인가? 단호하게 묻는 음성이 송철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묶는 듯하다. 해그름한 겨울 초저녁이다. 하루 종일 자전거 품을 팔고 온 태섭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전거를 세워두지도 않고 밀쳐두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큰아지매가 안방문을 열고 나올 쯤 이미 태섭은 걷는 방을 들어서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마누라의 말을 들은 태섭은 문을 그대로 열어두고 앉는다. 열린 문을 닫으며 앉지도 않고 서서 큰아지매는 장서방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태섭에게 묻는다. 피곤에 절은 태섭은 윗도리를 벗어 내던지다가 장서방이라는 말에 일은 무슨 일? 무슨 말하는겨 지금? 서방님이 그러던데 아까 오후에 지서에서 잡아갔다고. 혹시 영감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장서방이 제피 갔다고? 와, 언제? 태섭도 아닌 밤중에 형두깨 같은 마누라의 말에 의안이 벙벙하다. 태광이 좀 오락하소. 뭐락하는지 도무지 하며 태섭은 불안한 마음부터 든다. 어두워진 밖을 문틈으로 내다보던 태섭은 선거가 코앞인데 집에 분란이 나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하다. 또 담배를 하나 빼물고 오늘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을 되새겨 본다. 모두 다 미지근하고 아리송한 말들 뿐이다. 밀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밀어준다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들이다. 하긴 온통 집안인이 성신이 하는 인연으로 엮여있는 시골 특유의 관계인데 거기에 불쑥 김영김 씨가 참의원을 하겠다고 얼굴을 들이미니
두근들 반기거나 두 손을 덥석 잡아주랴. 모두들 첫째는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의문으로 경계하고, 둘째는 그럼 저 집은 어원집 안 되냐 하는 마음으로 질투하고, 셋째는 무조건 고개 숙이는 놈 앞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 자기 고개부터 뻣뻣하게 세우고 보는 낡아 빠진 양반 태도 때문이다 싶다. 입안에 남아도는 쓴맛을 억지로 삼게 되는 사이에 태광이 왔다. 장수방 말이다. 그거 뭔 말이고? 손끝에서 타들어가는 담배도 모른 채 어수선한 머릿속을 장수방 사건부터 정리하고자 턱을 앞으로 길게 빼내고 태섭이 묻는다. 글쎄 동네에 송아지를 둘러보고 집에 오는데 뭐 다짜고짜 지프차가 와서 지도 모릅니다. 서로 갔다는 것 밖에는. 경찰서로 갔다는 것이다. 바보 같은 대답이 한심해서 태섭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자신의 담뱃갑에서 담배를 빼드는 태광을 보고 됐다. 가봐라 하고 돌아앉아버리자 태광도 머쓱한 기운을 느끼고 담배에 불도 붙이지 않은 채 나와버린다. 밖은 이제 한밤중이 되었고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머슴 때문에 경찰서까지 또 행차를 한다. 태섭은 안 될 일이다 라고 마음먹고 뒤로 벌렁 누워버리는데 금방 등짝에 전달되는 구들장 한기로 도로 몸을 벌떡 일으킨다. 화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찰나에 그렇지 장수방이 없으니 하고 요를 깔고 그 위에 몸을 내던진다. 광수 아버지 불 좀 넣고 가이소. 산후 몸조리 하는데 방이 절절 끓어야 됩니다. 하고 태광에게 이르는 광수애미의 소리가 들린다. 내 방에도 불 좀 넣거라. 누운 채로 태섭은 큰 소리로 태광에게 들릴 만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일은 무슨 일? 나한테 뭐 일이 한두 개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일이지. 하고 대수롭게 받아 넘기는 송철을 보며 장서방은 눈을 감는다. 금빛 단추가 가지런히 달린 검은 교복을 입고 머리에는 사각으로 각진 모자를 쓰고 끓어서 흘러넘치는 패기와 의기를 조국의 독립과 인류의 평등을 위해 투합하기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친구들이었다. 지금 자신은 머슴으로 전락해 있고 하나는 부모 덕에 장사하느라 전대차고 있고 글줄이나 쓴다는 놈은 모낭구석이 많아 백수신세가 되어 있고 그나마 소위 출세하고 있다던 송철도 얼굴에 검은 그림자인지 아니라면 창백함이 가득하다. 다 세월이 만들어낸 걸작이라 생각이 든 장서방은 서서히 눈을 뜨고 송철을 바라보는데 이미 송철이 자신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느낀다. 두 사람의 눈이 말없이 한동안 응시되었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송철이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네. 자네도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는 일이니 홍이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자네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햇빛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숨어 산다. 햇빛이라. 분명 어둠과 밝음을 뜻하는 말이랬다. 송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장서방을 향해 말을 계속한다. 지난번 거제도 포로교환 이후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새롭게 신분을 만드는 일일세. 자네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모두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도 모를 일이 된다는 말이지.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해서 하는 말이다. 어떤가? 골라 잡아서 성도 이름도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 보지 뭐. 그리고 새로 시작해 보는 걸세. 장서방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놓인 술을 마시고 또 한 잔을 스스로 붓는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살인의 기록도 병력 기피의 흔적도 없어진다. 개똥이건 소똥이건 새 이름으로 사람들 북적대는 동대문 시장에서 품을 팔아 연명할 수도 있다.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장서방은 입을 꾹 다물며
술을 한 잔 더 마신다. 고맙네. 참으로 우연이기도 한 일일세 그려. 불과 이틀 전인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제는 나도 자신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참인데 자네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이것도 우정의 연속일까? 하하하 하고 웃는다. 송철이는 웃지도 않는다. 장서방의 얼굴을 살피며 자신이 제안한 것을 장지우가 아닌 장태근이가 어떻게 받아줄지 탐지하고 있는 중이다. 자, 한 잔 더 하세.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된 이유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세. 잔에 술을 채우는 장서방의 호기에 송철은 낙심의 한숨을 내쉰다. 정이 그것 아니었나? 외놈들의 조선 지배가 국제 질서와 역사를 부정한 일이어서 우리가 미력이 남아 정의의 횃불을 들었고 파쇼와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기에 자네는 최전선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나. 정의라는 것이 우리를 엮어주었고 자네의 진정성을 아니까 비록 이승만 정권에서 밥 빌어 먹어도 나는 자네를 존경하는 것이네. 그런데 지금 자네가 나보고 거짓으로 살아가라고 하나. 그깟 산다는 게 뭐가 그리 값진 일이라고 그러나. 자네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믿네.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값싼 우정의 표현이라 믿네. 하지만 우리 이제는 아주 값진 우정만 인정하기로 하세. 하고 장서방은 잔을 높이 들고 송철을 본다. 그러면 하고 한마디만 한 송철은 장서방의 눈을 응시한다. 그런 송철의 얼굴은 한없이 피곤해 보인다. 당연히 값을 치러야지. 받아만 준다면 지금이라도 병력의 의무를 치를 것이고 까짓 외놈을 죽인 건 살인이 아니라 해도 마누라를 죽인 건 살인이잖아. 난 이제 내 발로 걸어가서 백금 팔찌를 찰 걸세. 홍이도 그만하면 살이 판단할 만큼 컸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 절대자가 내게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준다면 받을 것이고 하지만 일단은 내 스스로가 내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르겠네. 말을 마친 장서방의 꾹 담은 입의 모양은 결연함을 보여준다. 송철은 한참이나 장서방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잔을 들고 마신다. 소양은 바느질 통을 꺼내서 몽땅 연필과 광수에게서 얻어놓은 종이를 펼쳐든다. 장서방의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어수선하지만 삼천포에는 한수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싶다. 종이를 방바닥에 놓고 연필을 들어 침을 발랐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쓰자니 마음이 가지 않는 말이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은 광수애미는 벌써 팔을 베고 모로 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다. 밖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태광의 발자국 소리가 분주하게 들린다. 고요한 시간이 그립고 혼자만의 고립된 장소가 필요하지만 옆에는 한수가 있고 코고는 작은 아지매가 또 문밖에서는 인기척을 내며 부를 때는 광수 아버지가 도무지 종 위에 적을 만한 말을 방해만 한다. 그래도 머지않아 자신도 삼천포로 돌아갈 마당에 일단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소양은 뭔가를 한참이나 씨름하여 적은 후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달랑 한 줄을 남겼다. 한수가 태어났어예. 이름만 보아도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또 아이가 태어났으니 곧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난번 편지는 장씨 아저씨가 붙여주었는데 잡혀갔다니 이 편지는 누가 붙여줄지. 낙심이고 답답한 소양은 일단 종이를 접어 바느질통에 넣고 밀어놓는데 인기척에 문이 열리고 큰아지매가 들어선다.